지구에서 가장 높이 자란 생명체는 116m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숲에 숨어있는 레드우드 한 그루, 이름은 하이페리온. 그런데 인간은 이미 828m짜리 건물을 세웠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죠. 우리는 800m를 샀는데 자연은 왜 100m쯤에서 딱 멈췄을까요? 2004년 한 과학자가 그 답을 찾겠다며 112m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갔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그가 제일하던 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달린 나뭇잎 한 장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미국 서부 안개 낀 레드우드 숲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방금 말씀드린 하이페리온, 키가 약 116m, 아파트로 치면 40층쯤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제너럴 슈먼이라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키가 최고는 아닌데 몸통 부피가 압도적이라 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무거운 단일 생명체로 꼽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의 브리슬콘 소나무, 나이가 4,800년을 넘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삭을 틔운 나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 이 거인들이 하나같이 미국 서부, 그것도 태평양 안개가 닿는 좁은 띠에 몰려 있습니다. 왜 하필 거기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거인들은 사실 살아남은 쪽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서부의 벌목 산업은 이 원시림 레드우드를 닥치는 대로 베어냈습니다. 집을 짓고 철도를 깔기 위해서요. 원래 있던 원시림 레드우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대략 20그루 중 1그루 정도라고 합니다. 도끼를 피해 살아남은 마지막 5%인 셈이죠. 자, 다시 2004년 그 과학자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조지 콕. 그는 왜 목숨을 걸고 112m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요? 나무의 키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재려면 뿌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잎을 봐야 했습니다. 왜 하필 잎이었을까요? 나무는 뿌리로 물을 빨아올린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무에는 심장도 펌프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심장도 펌프도 없는데 어떻게 물이 116m를 거슬러 올라갈까요? 먼저 뿌리가 밀어올린다는 생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뿌리는 삼투압이라는 힘으로 물을 밀어올릴 수 있긴 합니다. 농도가 진한 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힘이죠. 그런데 이 힘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높이는 잘해야 10m 안팎입니다. 아파트 3층 116m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나머지 100m를 밀어올릴까요? 답은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1894년 아일랜드 더블린 식물학자 헨리 딕슨과 물리학자 존 졸리 두 사람이 함께 대담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나무는 물을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당겨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잎의 뒷면에는 아주 작은 숨구멍이 있고 거기서 물이 끊임없이 수증기로 증발합니다.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물 분자들은 손을 아주 강하게 맞잡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응집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관 속 물은 방울방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이어진 긴 사슬의 물줄기가 있는 겁니다. 잎에서 물 한 분자가 증발해 빠져나가면은 그 사슬 전체가 위로 딸려 올라옵니다. 맨 아래부터 뿌리의 물까지요. 빨대로 빨아올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사슬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나무는 스스로 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햇빛과 마른 공기가 나무를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거죠. 이 하나를 이해하면은 나머지 전부가 풀립니다. 사실 같은 원리를 여러분도 매일 봅니다. 종이 수건 끝을 물에 살짝 담그면은 물이 저절로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물 분자들이 서로 또 종이 섬유하고 손을 맞잡고 기어오르는 겁니다. 나무는 이 힘을 116m 규모로 쓰고 있을 뿐인 거죠.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딕슨과 졸리의 이 설명은 한동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위에서 잡아당긴다는 건 물기둥이 음의 압력, 그러니까 음압이 작용해가지고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고무줄 같은 상태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대의 많은 학자들에게 그건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팽팽한 물기둥이 정말 버틸 수 있느냐? 어떻게 안 끊어지고 저 116m까지 물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논쟁은 20세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나무 높이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줄은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나무 꼭대기에 조지 코크에게로 갑니다. 그가 112m 꼭대기에 잎을 지어보니까 그 잎들은 늘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 상태였죠. 당연합니다. 뿌리에서 그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물기둥을 그만큼 더 세게 잡아당겨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물기둥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어느 순간 그 사슬 안에서 작은 공기방울이 튈 수 있겠죠. 그러면 팽팽하던 줄이 뚝 끊기듯이요.
이걸 공동현상, 색전이라고 부릅니다. 물관 하나에 공기방울이 생기면은 그 관은 그대로 막혀버립니다. 물길이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 공기방울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나무가 높아질수록 세 가지가 동시에 나무의 발목을 잡습니다. 첫째, 중력이 커지고요. 그리고 밑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둘째, 물기둥이 끊길 위험이 커지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꼭대기 잎이 물이 모자라가지고 제대로 숨쉬지도 광합성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키를 1m 더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그 1m가 벌어들이는 햇빛보다 더 커지는 지점. 나무는 바로 거기서 성장을 멈춥니다. 코크 연구팀이 계산해 보니까 그 한계는 대략 122m에서 130m 사이였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116m라는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나무는 하늘 끝까지도 자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리법칙이 그 위에 못을 박아둔 겁니다. 심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라는 재료 자체의 한계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먼 캘리포니아 숲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뭄이 오면 땅이 마르면서 물기둥은 더 세게 당겨지고 공기방울은 더 쉽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뭄에는 작은 나무보다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가 먼저 쓰러지곤 합니다. 물길이 가장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나무들입니다. 기후가 뜨거워질수록 우리가 감탄하며 올려다보는 그 거인들이 가장 먼저 위태로워진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는 나무가 물을 어떻게 올리는지, 왜 멈추는지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잎에서 그렇게 증발한 물은 다 어디로 왔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큰 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하늘로 올려보내는 양은 수백 리터에 이릅니다. 아주 큰 나무는 1000리터를 넘기도 하고요. 역조 대여섯 개의 분량을 나무 한 그루가 매일 조용히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땅속에 박아놓은 어떻게 보면 분수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럼 숲 전체로 확대하면 어떨까요? 브라질의 지구 시스템 과학자 안토니우스 노브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하루에 하늘로 올려보내는 물의 양을 계산했습니다. 그 값은 하루에 약 200억 톤. 소형강 댐의 만재 저수량이 한 29억 톤쯤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7, 8개 되나요? 소형강 댐 7, 8개의 물량이 아마존에서 계속 하늘로 이렇게 뿜어져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브리는 이 거대한 수증기의 흐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늘을 흐르는 강. 굉장히 시적인 이름이죠. 숲이 뿜어낸 물이 구름이 되고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가지고 저 멀리 남미의 농경지 위에 비로 내립니다. 브라질 남부의 콩밭도 아르헨티나의 목장도 상당 부분 아마존 숲이 만든 비를 먹고 자랍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뼈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겠다면서 소를 키우겠다면서 아마존 숲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콩밭과 목장에 비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그 베어낸 숲이었다는 겁니다. 숲을 밀수록 비가 줄고 비가 줄면 다시 숲이 마르고 그렇게 초원이 끝내는 마른 땅이 되어갑니다. 사막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일부 과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숲이 단지 물만 뿜어내는 게 아니라 대기압까지 바꿔가지고 바다의 습한 공기를 내륙으로 끌어당긴다는 가설입니다. 생물 펌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논쟁 중인 가설이라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식탁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콩, 두부와 콩기름, 가축의 사료 상당량은 브라질과 미국에서 건너옵니다. 그러니 지구 반대편의 나무들이 매일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 물이 잘 순환해야 우리의 장바구니 콩값도 조용히 안정되는 셈이죠. 오늘 저녁 식탁에 두부 한 몫 오른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콩 한 알에는 지구 반대편 어느 숲에 나무 한 그루가 심장도 없이 펌프도 없이 오직 햇빛과 마른 공기의 힘만으로 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린 물 한 방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 물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린 자리에서 그 콩이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땅속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편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농업 진짜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